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11호 줄거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11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주군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어벤져스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네. 110개국이 넘는 곳에서 슈퍼히어로 등록제라는 거를 내놓게 되는데 네. 내부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파와 음. 이전처럼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파가 나뉘게 되고요. 찬성하는 쪽이 팀 아이언맨, 그리고 반대하는 쪽이 팀 캡틴 쪽이고 이 둘이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입장차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예, 팀 캡틴의 입장으로는 처음에는 원래 조직을 더 단단하게 구성을 해서 네.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윈터 솔저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실드라는 조직을 구색을 갖추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악의 소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더 맡기게 되면은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달리 또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더니 슈퍼히어로 등록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나 이제 슈퍼히어로 등록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 하면은 공무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가에 다 등록을 해요. 아이언맨은 토니 스타크다. 캡틴 아메리카는 로저스다. 네. 공개적으로 해놓고 네. 공무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이게 운영하려는 그런 방침이었었죠. 근데 이게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은 히어로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족쇄를 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찬성하고 반대파가 생기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영화상 스토리는 그런데 11호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결국 그거죠. 그 마블 코믹스가 거의 뭐 80년이 넘은 긴 역사를 가진 작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선한 영웅이 나오면 악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악당이 점점 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히어로들도 점점 세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슈퍼빌런들이 나오지 않아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 만들 수 있는 재미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렇죠. 이벤트성 이야기라고 저도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정의인지,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런 뭐 가치 판단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끔 이벤트를 가졌던 게 원래 마블 코믹스 11호의 의도였고, 네. 어벤져스가 나오면서 뉴욕 도시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고 파괴되고 그리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같은 경우에는 소코비아라는 지역 자체가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영화상에서는 그렇고 원작에서는 엑스맨에서도 학교 같은 데에서 애들을 키우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히어로 애들 중에서도 20살이 안 넘어간 성인이 안 된 그런 히어로 애들이 비디오를 가지고 찍어요. 자신들이 영웅 행위를 한 거를 찍게 되는데 근데 한 명을 체포하게 되는데 범죄자인 애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자신의 몸을 폭발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잘못 건든 거죠. 그 주변에서 반경 한 몇 킬로미터 내에 있던 것들이 다 소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생중계로 방송이 된 거예요. TV에 원작에서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히어로들이 우리의 삶을 망쳐놨다. 보호해야 될 거는 우린데 왜 더 피해를 주는 거냐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영화에서도 물론 토니 스타크한테 한 명이 다가가서 그쵸. 이야기를 하는데 원작에서는 더 심해요. 그냥 침을 뱉습니다. 니값게 뭐라고 네. 살려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침을 뱉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토니 스타크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인명피해가 났으니까 죄의식 자리 잡게 되고 거기에서 슈퍼히어로 등록제가 나오면서 싸움이 번지게 되는데 원작에서는 좀 더 많은 히어로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사실 11호가 여러 가지 히어로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시리즈로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한 이야기로 추격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결과가 다르죠. 예,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케바 죽고 네. 뉴욕 박살나고 끝나는 거지. 네. 반대파, 찬성파 나누었는데 그게 뉴욕으로 옮겨져가지고 뉴욕에서 히어로들끼리 싸우다가 뉴욕이 개박살나고 캡틴 아메리카가 결국 죽는 의미 없는 싸움으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까지 그 와중에 헐크는 다른 행성으로 가서 또 나중에 뭐 월드 오브 헐크 뭐 그쪽으로 예. 넘어가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다르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원작을 봤던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다.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화랑 만화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MCU에서 만든 거랑 코믹스랑 완전히 틀린 거다. 이거는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는 영화 쪽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고 네. 코믹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대표도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이라든가 관객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요.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1월 2도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MCU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일단 찍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 일이고 찍을 거나 열심히 찍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이미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고 네. 이미 코믹스와는 별 상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 독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낫다? 일단 스미스 군이 가장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서두를 좀 띄워주시죠. 할 얘기 없잖아. 별로 할 얘기 없어? 나는 그냥 이게 시바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비더라고 안 부르고 그냥 시바더라고 부를 건데. 그 이유는 뭐죠? 난 이게 왜 호평받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스토리는 뭐 기대 안 했어 사실. 뭐 어차피 그런 거 기대하고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시각적으로 자극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시각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내 생각엔 딱 그냥 트랜스포머급. 액션이라는 게 그냥 때리고 부수고 박살나고 뭐 와장창 효과 나고 이런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지. 결국 액션이 화려하려면은 액션의 합이 맞아야 되고 그 각 캐릭터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살아야 되고 개성 넘치고 창의력 있는 그런 동작들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딱히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스칼렛 위치가 마법 쓰는 거 보고서 쩐다 이럴 사람 있어? 없잖아 솔직히. 그치. 아이언맨 액션이고 뭐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이미 반복된 거고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스파이더맨이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긴 하지. 나름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의 특성도 살아있고. 근데 그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기존에 안 보여주던 게 아니잖아. 그나마 괜찮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앤트맨 정도가 될 텐데 그 개미처럼 작아져서 작아졌다가.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체급발로 공격하는? 근데 뭐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뭐 그나마 괜찮았다 정도지 우와 어마어마하다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 차라리 주토피아에서 주디가 난쟁이 취급받다가 쥐새끼 마을 가가지고 거인 대접받고 난장판 피우게 되고 이런 게 더 매력 있으면 매력 있지. 이거는 뭐 그냥 앤트맨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나오는 효과 딱 하나 써먹은 거밖에 없잖아.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있어? 비전 뭐 했어 이번에? 한 거 없잖아. 맞아. 진짜 한 거 없어. 그 중간에 편 가를 때 레이저 금 그은 거 있잖아. 우리가 분필로 금 긋듯이 땅바닥에다가 그거. 캡틴 아메리카 공항씬에서 두드러지는 거 뭐 있어? 뭐 없잖아 딱히. 그치. 공항씬에서 액션은 정말 볼 거 없고 다 특수 효과로 떡칠된 거고 건물하고 소도구들 박살나는 이런 맛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포머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했고 차라리 윈터 솔저의 액션이 훨씬 나는 나았다고 보는 게 윈터 솔저는 기본적으로 첩보물이란 말이야. 큰 이야기가 아니야. 물론 전체 스토리 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그치. 이 윈터 솔저를 계기로 해서 쉴드라는 조직이 박살나고 뭐 캡틴 아메리카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이러긴 하지만 그치. 그 내부 스토리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알고 보니 음모의 소굴이었고 마쿠에서 흑막들이 암약하고 있고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아주 전형적인 첩보물 스토리잖아. 007이라든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리고 액션 스타일도 딱 첩보물 스타일이야. 카체이스 좀 있고 대인 액션 좀 있고 그렇게 군더더기 없거든. 무슨 거창한 기물 같은 것들을 막 때려 부수고 박살내고 와장창 깨트려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대인 액션 보여주고 카메라도 그렇게 흔들지 않고 오버하지 않는단 말이야. 눈요깃거리를 만들려고 한 경향은 있지만 비교적 그래도 안정돼 있고 절제되어 있어. 근데 11호에서는 일단 카메라도 굉장히 난잡하고 엄청 흔들어대잖아 처음부터. 그치 맞아. 근데 좀 어지러웠어. 그러니까 어지러워도 본 시리즈 같은 어지러움이면은 현장감 있고 생생하고 정말 위기감 들고 이러기 때문에 생동감도 있고. 그 어지러움이 매력으로 승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저래봤자 그냥 오프닝일 뿐이고 저래봤자 뭐 그냥 애들끼리 싸우다가 말겠지 하는 견적이 대충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위기감도 안 들고 그냥 어지러울 뿐이고 아 이거 그냥 화려하게 보여주기 힘드니까 카메라도 장난질 하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고 11월을 영화화한다고 얘기가 재작년인가부터 돌았었잖아. 근데 그렇죠. 나는 마블 코미디를 잘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영웅들이 존나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전쟁을 일으킨다.
뉴욕이 완전 파괴가 된다. 시민들이 엄청 죽어나간다. 근데 이걸 어떻게 영화화하냐. 영웅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막상 딱 트레일러를 봤는데 아니 이건 동네 꼬꼬마들이 동네 대장 2명 두고서 너네 우리 땅 침범했어 너네 혼내줄 거야 이런 수준의 싸움으로 보이는 거야 그치. 솔직히. 그래서 아 이게 뭐야 무슨 시빌워라 그래갖고 난 영웅 겁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스파이더맨 딱 나온 다음에 눈 살짝 움직이잖아 트레일러에서.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아니 저게 이렇게 대단한 건가? 근데 막상 호평으로 나오길래 아무리 봐도 히어로들 지네들끼리 꼬꼬마들끼리 패싸움하는 수준, 그러니까 레슬링에서 태그 매치하는 수준으로밖에 안 그치. 보였었거든. 로얄 럼블. 그래가지고 과연 이 영화가 어떨까 궁금해서 본 거거든 사실. 나는 원래 히어로물 좋아하지도 않고 특히나 마블 영화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 진짜 너무 실망했었고 그렇게 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는 초인 등록범만 그걸 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잖아. 초반 시퀀스가 되게 지루했어.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에이지 오브 울트론도 그렇지만 영문도 모르는데 히어로들은 악당이랑 싸우잖아 말 그대로. 이건 악당이 무슨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걔네들은 악당이야 처음부터. 그래서 악당이랑 싸우게 되고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아 얘네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들을 죽였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근데 이 11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길고 스케일이 큰 걸 알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익스큐즈 해주자 하고 넘어갔어. 근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옳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범위로 갔으면은 담론의 범위가 되게 클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 개인적인 감정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평점을 높게 주길래 아 그런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했거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순간부터 아 이미 요거는 팝콘법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구나. 거기서 끝나더라고. 특히나 스파이더맨 영입하는 장면 보면 되게 우습잖아. 그 장면에서 리듬 엄청 떨어지지. 그치. 리듬도 떨어지는 데다가 사실 이게 캡틴 아메리카가 스파이더맨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은 스파이더맨이 캡틴 아메리카 진영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치. 아무리 봐도 이건 캡틴 아메리카가 자네는 우리 아메리카를 위하여 얘기하면 스파이더맨이 나 당신 팬이라고 나도 당신 말 따를 거라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MSG인 거지 스파이더맨은. 앞으로 스파이더맨을 등장시켜야 되니까 지금 데뷔 한번 시켜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시킨 빙고. 거에 대해서 나는 사실 스파이더맨 팬이 아니지만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쾌하더라고 좀.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너 이제 집에 가서 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애 다루듯이. 역할은 반 이상을 거의 얘가 활약한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이 2명분 활약했잖아. 집에 가서 쉬어. 나머지 다 쉬어. 족밥 들이고 전투력 있는 거 스파이더맨 정도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무 홀대하는데 캐릭터를. 쿠키 영상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뭐 스파이더맨은 돌아온다. 얼마나 유치해 이거. 서태지가 컴백홈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너무하다 싶어서. 근데 다행인 건 대중들이 재밌어하고 열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마냥 유치하고 불쾌감만 드러내고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스파이더맨 이렇게 나왔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실패한 건데 극장에서 사람들이 스파이더맨 나오고 수다 떠는 장면에서 되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박살 돋지는 않아서 그냥 봐줄만 했어. 근데 대중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뭐 그거는 대중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라고 보고. 그리고 나는 이야기가 아무리 영화라고는 하지만 스토리상에 이렇게 허점이 들어가는 거 좀 아쉽다 싶어. 그러니까 계기는 토니 스타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안을 마련하려고 한 거잖아. 근데 너무나도 손쉽게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화나는 건 알겠지만 고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운 다음에 의절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 버리면은 아니 초반에 만들어 놓은 이 이야기의 초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맥거핀이지 맥거핀. 소코비아 협정 없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만들어진 11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 그러니까 소코비아 협정은 기능이 굉장히 한정적이지. 처음에 애들 팀 갈라주는 역할. 그리고 이 히어로들이 자기 맘대로 깽판 못 치게 하는 역할 제한 정도의 그거 말고는 기능이 없고 결국에 스토리는 버키를 보호할 것이냐 잡아가둘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코비아 협정은 여기서 이미 맥거핀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려고 운을 띄워놓고선 이렇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끝내버리니까
마치 그냥 레슬링 보는 거지 뭐. 레슬링에서 뭐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겠어. 시작은 거대하지만 끝에 가서는 걔네들끼리 쇼맨십하고 끝나잖아.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고. 나는 숀 마이클스 편이야. 난 숀 마이클스가 싫어. 저 새끼를 레슬링계에서 추방해야겠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다만 좋았던 거는 여기서 던져주는 유머 코드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의 지향점을 얘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윈터 솔저랑 차에 타 있는데 조수석 땡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싫다 그러잖아. 그래갖고 뒤잡아서 왼쪽 자리를 옮기잖아. 그때 엄청 웃었거든. 나도 웃었고. 그런 정도 유머랑 캡틴 아메리카가 키스하잖아. 그러고 나서 차 보니까 둘이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잖아. 그때도 좀 웃겼다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액션도 딱 그 정도 선에서 할 거다라고 하는 선을 보여준 거지. 원래 11호에서도 영웅 한 명이 죽긴 하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도 난 누가 죽을까가 일단 궁금했거든.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지 이 영화가 그래도 제 몫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상 정도로 끝나잖아. 이 영화가 희생을 굳이 안 치르고 어떻게든 잘 넘어가고 싶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 점에 있어서 영웅들이 싸우는 장면 있잖아. 그 장면이 이 영화가 그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 진지한 거를 꺼내면서 더 매니악하게 가기 싫다. 모든 계층을 아울릴 수 있는 정도의 액션만 보여주고 말아야겠다.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비전이 힘 한 번 쓰면은 다 개박살 나는 거 아니야? 비전 뭐 비전이 없잖아. 뭐 스칼렛 위치가 있긴 하지. 있긴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둘 마법사 싸움 되고 나머지 쩌리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 비전 원래는 주려고 그냥 너프 걸어둔 거지.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뭐야? 스칼렛 위치가 우리 편 당하려 그러니까 우리 편 당하는 거 막아주는 역할로 하는 거잖아.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 서퍼. 원래는 원딜러 해야 되는데. 레슬링 하다 보면 피 나잖아. 피 까차피 쓰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액션에서 뭐 사람들 최대한 안 다치게.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어. 나는 거대한 담론을 얘기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냥 오락영화 만들고자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괜히 자기가 자신 없는 정치 철학과 사회관에 대해서 잘못 다뤘다가 욕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깔끔하게 버키를 둘러싼 영웅들의 결투 이 정도로 나갔으면은 되는 거지. 소코비아 협정 같은 거 그냥 오프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이미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히어로들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해졌고 그것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뭐 히어로들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튼 상황은 이렇다 이렇게 한 5분 정도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5분도 필요 없지. 한 3분이면 되는 거지. 뭐 뉴스 보도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로 러닝타임을 이미 한 30분 잡아먹었어. 2시간 27분짜리 영화인데. 존나 긴 영화인데 알고 보니 30분은 알맹이가 없는 거지. 맥커핀으로 쓸 거인 거지. 그리고서 그렇게 우리가 엄청 거대한 얘기 할 거야 라는 낚시를 한 다음에 알고 보니 그냥 사적 결투란 말이야. 친구를 보호할 거냐, 이놈을 죽일 거냐, 복수할 거냐. 딱 이 수준 얘기란 말이야. 이거를 집중했어야지. 버키의 스포트라이트 최대한 주고 버키 중심으로 서사를 그냥 쭉 이끌고 나갔으면은 훨씬 밀도 있고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런 복수극 같은 것들 잘만 연출하면은 쩐다는 느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소코비아 협정 갔다가 버키 갔다가 제모 보여줬다가 이렇게 스파이더맨 또 보여줬다가 굉장히 난잡하게 흐름이 가잖아. 중구난방이다.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없는 거지. 그냥 버키 얘기 하나만 계속 밀어붙이면은 에너지가 넘칠 텐데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알고 보니 너네는 나의 함정 카드 낚인 거였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초점이 계속 흐트러지잖아.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락적인 주제 혹은 거대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거대한 얘기 안 할 거면은 그냥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 하나의 소재에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보여주려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거지.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는 평론가 평이라든가 관객들 평 보고 가긴 했어. 나도 보는데 초반엔 나도 엄청나게 지루했거든. 졸려서 죽는 줄 알았어 초반에는. 근데 끝까지 보게 된 거는 이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리뷰를 써. 엄청나다. 이거 안 보면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IMAX로 보고 뭐 4DX로 봐야 된다. 회차별로 막 2차, 3차. 진짜 심한 사람들은 저번에 에이지 오브 울트론 최다 관람객 인증하는 거 이벤트가 있었는데 109회를 봤대. 109회 혼자? 혼자서 109회를 와 봤대. 얼마야? 100만 원이네.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나도 어느 정도 수작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못 만든 영화는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이 영화가.
문제는 마블이 다크나이트처럼 끌고 가려고 11월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요. 무겁게 가면서도 사람들한테 좀 이해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오히려 윈터솔저보다 못한다는 게 설명을 되게 잘해준 것 같아. 차라리 버키 한 명한테 집중이 돼 있었거든. 윈터솔저 제목 자체가 그거잖아. 버키잖아. 딱 그래서 잘 끌고 간 것 같은데, 나도 이야기적인 거는 중구난방한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잘 다룬 것 같아서 캐릭터들을 규합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컨트롤을 못했다 그러면은 진행자가 얘기했던 유머 코드도 나는 다 안 먹혀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 개개인의 특성들을 그래도 잘 살렸다는 데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수작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분명히 장점이 될 만한 건 있다고 생각해. 일단 그렇지.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영화적인 리듬은. 처음에 분명히 졸리거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초반에는 악당을 물리치고 있는 우리 히어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좀 지루하지. 그렇지. 누구나 뻔히 배경 지식으로 알만한 사실들을 읊어주니까 좀 지루한데, 여기서 블랙팬서란 인물이 갑자기 탁 나타나고 그 사람 동기가 또 개인적으로 확실하고, 그렇지. 거기서부터 얘는 뭐지? 라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둘이 싸우려고 패거리를 모으는 순간부터는 재미있는 순간이잖아.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떻게 싸울까에 대한 부분도 꽤 재밌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히어로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잘 해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인상적인 액션씬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캡틴 아메리카가 헬기 붙잡는 장면 있잖아. 양손으로 헬리콥터 잡다가 3두근으로 잡다가 2두근으로 잡지 나중에. 그 근육이 일단 볼만했고 그 장면이 꽤나 인상적이었고, 어머나. 그리고 한 가지 좀 괜찮은 게 윈터솔저가 탈출을 하잖아. 초반에 도망다니잖아. 근데 영웅들이 자기 무기를 다 뺏겼잖아. 그리고 맨몸으로 전투를 하잖아. 그래서 한 명씩 윈터솔저랑 싸우는데 못 이겨. 그 장면에서 난 좀 4대1. 재밌었거든? 근데 그 장면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 윈터솔저가 다른 윈터솔저랑 싸우는데 그것도 못 이겨. 그러니까 윈터솔저가 지금 맨몸 싸움에서는 최강으로 그 흐름상 보이는데 걔보다 센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인류 위기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한 병사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지. 떡밥을 있는 대로 던진 거야 거기에서. 와 받아라. 헐크가 등장하면 그냥 구겨지겠지. 그럼 흥미로워져라. 그러고선 던진 거. 그런 흐름들은 괜찮았다는 거지. 그리고 최대한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있던 유머하고 토니 스타크가 앤트맨한테 넌 뭐야 이러니까 뭐라고 못하잖아 앤트맨이. 그런 장면도 좀 재밌고. 그래서 이 영화가 작품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물 건너갔고 마치 뭐 그런 거지. 11호 자체가 남북전쟁은 원래 그거잖아. 근데 임진록 뭐야? 홍진호랑 임요한 싸우던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랑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뭐 11화라는 거지. 딱히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영화도 아니고, 다만 이 영화가 영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만들었고 중간중간 지루할 만할 때 누구나 웃을 만한 센스 있는 유머를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블랙팬서 왕국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시리즈에 초석을 굉장히 잘 다졌다 라는 의미에서 이 영화가 이런 흐름을 잘 갖추어 놨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서사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이 영화가 정리만 잘했어도 높은 평가를 주려고 생각했거든 항상. 근데 정리를 나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그림도 좀 그려지는 바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웬만한 한국 영화보다 재밌어. 웬만한 요즘 나오는 한국 영화보다 웃긴 것도 웃긴 거고 액션도 액션이고 그래. 웬만한 요즘 한국 영화보다 훨씬 나. 미안한데 진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진짜.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허점이 있지만 좋게 보고 싶어. 팝콘 무비로서. 이게 액션이 기억이 안 남고 크린스 에반스의 근육이 기억 남는다는 건 이 영화가 액션 영화가 아니라 보디빌딩 영화라는 거지. 또 하나 얘기하면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스파이더맨이 인상적이다고 그래서 근데 스파이더맨 인상적이라는 건 이 영화가 까는 거잖아 사실. 그치. 이 영화가 스파이더맨 얘기하는 영화야? 아니잖아. 토니 스타크가 그 방패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내놔 이런 영화잖아. 갑자기. 그 방패 반납해 이 새끼야 이런 영화잖아. 너네 아빠 미국 가셨어. 캐릭터들 비교를 해보면은 팀 아메리카 쪽은 고아의 난민 출신의 범죄자의 퇴물 군인의 뭐 그렇게 돼 있고, 팀 아이언맨 쪽은 수재의 돈 빵빵의 금수저의 그렇게 나뉘니까 11호가 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흥미롭게 사람들이 붙여서 보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한편으로는 쇼케이스 같았어 나는. 스파이더맨이 쇼케이스. 등장할 거다라는, 앤트맨도 곧 있으면 나와요, 그리고 블랙팬서도 내후년에 나와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또 닥터 스트레인저가 나와요. 아 그쵸. 그것도 완전히 사람들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이번 것도 그렇게. 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두 친구한테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배트맨 대 슈퍼맨 절대 보지 말라고. 니네들은 분명히 보면은 나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굳이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것도 좀 비슷하거든요, 맥락이. 이번에 11호처럼 맨 오브 스틸에서 인명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슈퍼맨도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비교를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 없는 게, 마블 자체에서는 초석을 다져놓은 것들이 있거든. 어벤져스 때도 어디가 파괴가 되고, 윈터솔저 때도 어디가 파괴가 되고, 인명피해를 본 데가 이것저것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다 인식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맨 오브 스틸에서 갑자기 배트맨 대 슈퍼맨으로 가니까 DC 쪽 영화를 보니까 이게 왜 급전개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그치. 배트맨 대 슈퍼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원더우먼 쇼케이스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유독 DC한테는 그렇게 까고 마블 쪽에는 매력을 느끼느냐 하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나도 DC 배트맨 대 슈퍼맨 보면서 초중반이 다 지루해. 그러고선 마지막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끝내는 작품이고, 마블 같은 경우에는 초반은 지루한데 중반서부터 뭔가 매력을 느껴서 가. 한 끗 차이라고 나는 봐요. 비교해서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DC를 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분명히 그건 있지. 11호에서 통하는 유머가 DC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거. 뭐 앤트맨이 전작에서 있었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웃을 수 있잖아.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사람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왜 가두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이해가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지. DC에선 그걸 또 설명충처럼 다 설명해야 되잖아. 가뜩이나 이야기도 진행해야 되는데. DC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을 난 벌써 했어. 원더우먼이 등장할 때부터 그럼 분명히 저것도 얘기 하나하나 해야 될 텐데, 배트맨이랑 슈퍼맨 싸우고 화해하는 그 과정 얘기하기도 힘들 텐데 그거 등장시켜서 언제 하나. 그러니까 DC에서도 수어사이드 스쿼드 악당들이 나오는 히어로물인데, 나는 그 이야기 자체로도 흥미로웠거든. 악당들이 히어로가 된다?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가면 됐을 뻔했는데 또 재촬영에 들어갔대. 그래서 왜 재촬영에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마블처럼 유머 코드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따라가는 면 없잖아. 진행자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쪽파게 진행을 시키려고, 아니면은 급하게 좀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히어로 영화가 마블화 돼가는. 근데 나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임팩트 있고 엄청나게 각인됐던 영화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윈터 솔저 정도가 어느 정도 나는 마블 영화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11월을 그렇게 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는 별로 기대치가 안 높거든. 뭐 윈터 솔저 정도가 내가 본 마블 영화 중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윈터 솔저가 명작이냐면 그거 전혀 아니거든. 명작까지는 아니거든. 그냥 무난한 첩보물에다가 무난한 액션 좀 가미한 정도야.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볼 수 있거든. 근데 뭐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만족이 안 되고, 스토리는 그냥 무협지. 무인맹이 있어. 무인맹에서 내 친구를 무인 공적이라고 낙인 찍었어. 그래서 나는 내 친구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무림 전체하고 등을 졌어요. 이거 완전히 천룡팔부 스토리 아니야. 문파를 저버린.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피맺힌 원한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상황을 이용하려는 악역이 하나 나타나고, 그러면서 서로 또 오해가 생기고 원한이 싹트고. 그러니까 군대 부사관들이 일과 시간 끝나고 자기 소일거리 할 시간에 그 책상에 밥 올려놓고서 깔짝깔짝 보는 킬링타임용 무협지 스토리다 이거지, 그냥 딱. 그냥 MCU 딱지 붙어있으니까 이게 거창해 보이고, 무슨 11호 뭐 히어로들의 가치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딱지 떼봐, 그냥 무협지란 말이야. 묵향 이 수준도 안 돼, 그냥.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쟤만 친구냐? 나도 친구야.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건데, 마지막에 격투씬에서 잘 보여주잖아. 스토리는 그 수준이고, 액션은 작년에 나온 영화들에 한참 못 미치는. 작년에 나온 영화들 액션씬 쩌는 거 뭐 있어? 매드맥스는 일단 제끼게. 아유, 그거는 그건 워낙 넘사벽이라고 치고 그냥 제낀다고 그건 쳐. 미션 임파서블 5
오토바이 시퀀스 얼마나 멋져. 아, 난 그건 음. 엄청나게 멋졌지. 그리고 주라기 월드. 아, 이 티라노하고 벨로시럽트하고 태그팀 이루는 게 캡틴 아메리카하고 버키하고 태그팀으로 아이언맨 패는 것보다 훨씬 멋진데? 또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가 CG 훨씬 잘 썼는데? 자동차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 액션이 아니면은 건물 안에서 자동차도 완전 다 깨부수고서 건물에서 그렇죠, 건물 건물에서 뛰어넘는 가는 액션 거. 이런 거라든가 훨씬 창의적이고 스펙터클한 게 많다고 같은 CG라도. 근데 이거 뭐 공항 부수고 노는 거밖에 없잖아. 레고 놀이 하는 거지 애들끼리. 캡틴 아메리카하고 버키가 아이언맨 닭을 치는 것도 그냥 무난한 수준이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이목을 끌 정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액션도 사실 평균 이하 점수라고 생각하고 유머도 나는 헤이트풀 에잇이나 헤일 시저가 훨씬 재밌다고 생각해. 그런 게 정통 미국 유머지. 이건 그냥 한국식 영화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한국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머고. 요즘엔 안 나와. 장담하는데 요즘엔 안 나와. 진행자가 되게 한국 영화에 지금 빡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 좀 있죠. 우리가 다뤘던 10년도 넘은 범죄의 재구성에서 그래, 그거보다 그래. 나은 유머들이 나왔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는 뭐 명장면도 없고 그냥 점수까지 아예 때려버리면 저는 2점 주겠습니다. 바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야?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야. 저는 명장면은 아무래도 그 헬리콥터 씬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얻었어. 우리 모두 영웅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운동 좀 하고 벌크업 좀 하고 날렵하게 점프 좀만 하면은 모두 히어로가 될 수 있다. 난 되게 어이없던 게 방패 뺏기고 날개 뺏기니까 뭐 윈터 솔저보다 싸움 되게 못해. 그리고 나 이거 보면서 아니 난 지금 히어로 초능력 쓰고 그런 영화 보려고 왔는데 왜 내가 맨몸 격투씬을 보러 왔지? 방패 집어던져갖고 뮤탈리스크 3쿠션으로 맞추려고 보러 온 거 아닌데? 나는 뭔가 템빨. 그래도 엑스맨에 나오는 것처럼 막 레이저 광선으로 쫙 막 날리고 막 아니면 스타워즈의 광선모원이 쟁쟁하고 막 이런 거라도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난 마블 영화의 항상 아쉬움이야. 난 윈터 솔저도 6탄전 보러 온 거 아닌데 나는 난 엄청나게 대단한 초능력 보고 싶은데 대단하다고 해봐야 뭐 잘 모르겠고 스파이더맨이 그나마 액션 보여주는데 스파이더맨은 원래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앤트맨은 몸 커져가지고 그걸로 싸우는 거잖아. 이게 뭐야 그냥. 난 최홍만 보는 줄 알았어. 그냥 그런 수준이잖아. 채우기와 꿀밤 저리가 발차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대단한 역사를 그을 만한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거지. 거기다가 또 몸 좋은 사람들 나오고 액션이 커 보이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거고 CG 좀 들어가고 카메라 액션 주니까 과격해 보이고 쫄깃쫄깃한 거지. 그리고 스칼렛 위치가 비전 지하 바닥을 뚱뚱뚱 계속 뚫잖아. 그거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아니 쟤네 둘은 아기랑 싸울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가서 우물 뚫어주면 되지 않나 저렇게? 저렇게 봉사활동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하고 해저 존나 탐험해가지고 능력자 아니야. 자원 캐면 되는 거 아니야? 석유 캐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나쁜 놈이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 좋은 일하는 거? 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그런 애를 집에 감금하고 있으니. 그만큼 액션씬이 난잡하다는 거지. 내가 기대한 바랑 많이 다르다는 거지. 항상. 그럴 수 있어. 그렇듯이. 나도 이해해. 그래서 우리도 몸 키우고 열심히 하면 카메라 빨 받으면 우리도 한국 영웅 되겠다. 뭐 이런 느낌 정도를 받았고 명장면 헬리콥터 씬으로 꼽은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지. 영웅들이 싸우는데 초능력을 쓰고 엄청난 최첨단 무기를 싸우는데 막상 인상적인 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몸의 머슬맨이야. 육체미. 그게 최고의 인상 깊은 장면이야. 사실 이 장면은 미션 임파서블 1에서 나왔던 탐 크루즈가 보여준 액션보다 사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인상적인 거야. 이게 히어로 영화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거지. 만약에 엑스맨에서 뽑는다면은 초능력이 나오는 멋있는 장면에서 뽑을 수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좀 아니라는 점에서 웃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영화가 괜찮다는 이유가 요즘에 이거보다 재밌는 영화가 없어. 팝콘 무비로서. 특히나 한국 영화는. 작년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 영화보다 재밌는 한국 영화를 뽑으라면 재밌는 게 없고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온 대부분이 아카데미 작품이었잖아. 아카데미 작품이 팝콘 무비야?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 상 받은 것도 보면은 스포트라이트였잖아. 스포트라이트가 팝콘 무비야? 아니? 아니야. 이 영화는 지향하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팝콘 무비란 말이지. 즐길 수 있는 영화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 영화 중에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뭐 있냐? 항상 물어봤잖아. 없어! 그런 가운데 이런 정도 작품이면 그나마 진흙 속의 큐빅이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영화가 별로고 허점이 있고 그래도 한국 영화보다 나오면 난 이제부터 무조건 3.5점 주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3.5점
딱 최소한 그 정도를 주고 싶어.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어떤 한국 영화보다 이 영화가 훨씬 재밌다. 그렇게 3.5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액션 영화 다 망했어 이제. 음. 없어 이제. 아니에요. 아직 없진 않아요. 뭐 있어? 제이스 본이 하나 벌써 남아있기 이제? 때문에 10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맥 데이먼 늙어가지고 뭐 하겠어? 벌써 까는 거야? 야, 이런 식으로 테이큰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리암 니슨 늙어서 뭐 하겠어? 이런 그래 식으로 터졌잖아. 구구선은 테이큰이 터진 거 아니오. 아재 돼가지고 이제 주먹만 휘둘러도 헉헉대고 이럴 것 같은데.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아. 킹스맨도 이렇게 크게 할 줄 그래 몰랐잖아. 콜린 포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어떡해? 나와서 보자고. 11호가 네. 시발러라고 불릴 수도 있고 농심에서는 사발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11번가 있지 않습니까? 11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 유희로 뭐 해가지고 뭐 홍보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11워. 11워 정말 씨발스럽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저도 그래요. 네.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감독들의 역량을 따져봤을 때 초반에 그렇게 못하던 감독들이 마블에 들어가서 각성을 해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수작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은 해요. 캐릭터들이 12명이 나왔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 잘 다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인피니트 워에서 히어로가 40명이 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다룰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초석은 잘 다져놨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네. 인피니트 워의 전의 작품으로서는 저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점을 주자면은 3.5점인데 초반에 너무 지루해서 그것 때문에 별 한 개를 빼버리고요. 반 개 뺀 거는 유머 코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 아쉬움? 그 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래도 마블인데 네.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내고서 봐요. 그런 거 같아. 나도 파블로프의 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끌리는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솔직히 나는 오늘 편이 마블 팬의 귀에 들어가고 많이 퍼져가지고 이런 새끼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차라리 욕을 해줬으면 좋겠어. 난 헌터가 훨씬 재밌는데? 나도 다른 시리즈가 더 재밌는 것도 많고 제이스 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무슨 첩보문이야 말도 안 되지. 액션이 뭐 잘 돼?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저번에 버스터 키튼을 다루면서 그런 액션을 보다가 갑자기 이 액션을 보면은 내가 그리고 비하인드 제작기도 봤거든? 찍는 거는 되게 힘들게 찍었어요 사실은. 맞아. 카메라가 진짜 버키가 뛰어내리는 장면 있잖아. 그것도 줄에 매달려가지고 변지 점프처럼 카메라맨이 떨어지면서까지 찍는단 말이야. 이게 다 카메라들의 훌륭한 영상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액션이 더 살았다고 보거든. 나는 어느 정도 그냥 수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11원인데 따끈따끈한 신작 평가 오랜만에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저희의 의견이 절대적인 거 아니고 그냥 각자 평이니까 각자 생각한 거예요. 팬분들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반론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남겨주세요.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국 영화를 3편 봐요. 시사회로. 뭘 보는데? 홍길동하고 개춘할망 네. 그리고 저희 형이 보고 곡소리가 났다는 곡성을 보는데 내가 이거 3편 보고 와서 네. 앞서서 한마디씩 할게요. 네. 다음 편에는.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 리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다룬 영화 11호였고 다음 주에는 제가 플러스 쓸 겁니다. 뭐냐면 2002년도에 나온 한국 영화 라이터를 켜라입니다. 네, 한참 옛날 영화인데 예비군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4월 27일, 8일 예비군을 다녀온 결과 굉장히 정신이 피폐해져가지고 이 영화를 다루게 됐는데 재밌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보다 재밌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아주 가볍게 라이터를 켜라 라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있다고? 유튜브에도 있고요. 갑자기 요즘에 시네21이라든가 TV 프로그램에서 2002년도, 2003년도 영화들을 들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영화들. 요즘 신망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지. 요즘에 한국 영화들이 정말 망이라고. 그래갖고 저는 오히려 더 코믹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라이터로 켜라나 그때 당시에 코믹한 영화들도 재밌던 거 많았었거든요. 상기시키시는 분위기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어서 저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뭐 라이타르 켜라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코미디로서 막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유는 다음 주에 차차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